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01%, 271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87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공이 1% 이상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보면요. 오늘 시장의 어떤 그 에너지,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11조 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0조는 넘어섰지만, 강세장 비교했을 때, 아직도 거래 대금, 시장의 활기는 대단히 약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거래 대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코스닥도 11조 천억이니까요. 거래소하고 똑같기는 하지만 코스닥은 시장 자체가 규모가 거래소에 비했을 때 한 3분의 1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그런 대로 좀 코스닥 쪽에서는 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수는 양 시장 모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요 눈에 띄는 거는 요 21선 위에 아직은 일봉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21선에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반등했고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21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1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1선이 깨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시장을 달리 봐야 되지만 현재는 21선이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21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해외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보다 어제 미국 시장이 더 좋지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 시장만큼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아마 21선 정도에서 좀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을 했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장이 돌아서지 못하고 좀 이렇게 힘겨운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이렇게 샀어요. 거래소에서 6,100억, 코스닥이 2,000억이니까 8,000억 넘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매수 우회했다. 외국 애들은요. 거래소에서 1,100억, 코스닥에서 1,1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 4,700억 매도했으니까 상당히 큰 폭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하고 그거를 개인들이 한 8천억가량 양시장에서 매수 우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 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인데요. 57조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최근 3월 달에 이렇게 돈들이 그러니까 시장 오르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좋은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지금 19조 5천억이니까 대출을 해서 이렇게 주식을 사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1조 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 또 9,500억인데요. 작년 연므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 미수금이든 신용이든 이걸 이제 가수요라고 봤을 때요. 시장이 나쁠 때는 이게 이제 급매물화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시장에 탄력을 주고 활기를 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도 최근에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110조가량입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또 주식형 수익증권 이런 쪽으로도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CMA 계좌, 개인들 그 계좌에 있는 돈들이 주식을 팔고 나면 CMA 계좌를 이렇게 옮겨지죠. 근데 거기에도 돈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으로 아직 안 잡히는 거는 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서 거기다가 물량을 넘기고 개인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 돈들이 CMA 계좌로 들어가서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화 된다고 그러면요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다우 산업이 어제 마이너스 1.35%인데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여기 21선이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1선이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깨졌습니다. 그러죠? 근래 한 1년 동안 보이지 않던 그 음봉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스라엘 이란 그 분쟁 때문에 유가가 어제 급등하면서 다우가 이제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30개의 기업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제조업 지수기 때문에 영향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이렇습니다. 음봉이 길쭉하게 되면서 21선 깨졌죠. S&P 500 마찬가지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3% 빠지면서 21선이 이렇게 깨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그래프만 놓고 보면 매도 신호입니다. 근데 하루만 놓고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다음 주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나온 그래프만 놓고 보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니케이가 마이너스 1.9%, 미국 시장 따라가죠. 일본 시장도 이렇게 21선 깨졌습니다. 대만은 지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프 이렇게 보면 추세는 살아있죠. 마이너스 0.6%인데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독일 마이너스 1.2%, 프랑스 마이너스 1.2%, 유럽 시장도 21선이 이렇게 좀 깨졌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1%, 항생 플러스 0.08%,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주춤하면서 중국 시장은 오히려 약간 바닥에서 이렇게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그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요게 5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가 좀 좋다 신호인데요. 요게 지금 한 6개월 만에 50을 넘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그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7% 정도 좋아졌다고 그러고요. 또 수출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 한 7.1% 정도. 그래서 수출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중국 시장이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시장 증시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급등을 했을 때 중국 시장은 이렇게 빠지기만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 바닥을 탈피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이 경제 관련이 좀 깊다고 봤을 때 또 중국 시장이 이렇게 돌아선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 그 개별 종목들 이렇게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판에 보면 빨갛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이제 시간외 거래에 지금 그 시세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이렇게 좀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고요. 주요 종목들 그래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이런 모양입니다. 애플이 어제 보면은요, 마이너스 0.49%, 테슬라가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 플러스 1.6%인데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좀 이렇게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그 시장에서 좀 특징은요,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데 이틀 연속에서 한 3% 넘게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세가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러면서 21선 밑으로 이렇게 좀 흘러내렸죠. 요게 이제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요 영향을 조금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은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어제 3%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 빠졌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어제 반도체 종목이 썩 좋지가 않았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요 두 개가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그게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방금 이제 해외 반도체 관련주들 약간 좀 주춤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쪽에 비하면 조금 덜 올랐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9%,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7%,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도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주춤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요즘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제 실적 1분기 실적 발표했죠.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조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9%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 지장 없는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아직도 단단하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오늘 한 2.7%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빠졌지만요. 이렇게 모양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도 이 추세가 아직도 변함없다, 단단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뭐 대표 종목 하면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래프들이 아직까지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 단단하다, 상승세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밀리면 이런 종목들은 좀 들어가도 된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그러면요. 주도주라는 거는요. 기간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 2년 갑니다. 그 다음에 상승폭으로 봤을 때도요. 예전에 이제 카카오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이제 다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한 1, 2년 동안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그만큼 갔느냐?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년, 5년 후 실적이 미리 반영됐다. 그래서 그렇게 10배씩 올랐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가는 그 당시에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랐던 거죠. 그 주도주가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관성이 작용한다는 거죠. 쏠림 현상이 사람들 심리가 그쪽에 이렇게 쏠린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저는 반도체가 이쪽 업종이 주도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말까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나머지 소부장들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반도체 쪽은 조정을 받을 때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그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 몇몇 종목들은 그동안에 조정을 깊이 받았던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서서히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하고는 달리 이제 이렇게 조금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 소비재 또 중국 관련 관광 관련돼 있는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쪽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파마리서치 제가 실적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이 대단히 좋은 종목인데 작년에 크게 올랐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보시면 금년 초까지 이렇게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1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50% 넘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도 밑에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거래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방금 제가 해외 시장 말씀드리면서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흐름을 타고 파마 리서치도 지금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 리쥬란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리쥬란 인기 때문에 화장품까지 같이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의 비중은 화장품이 한 20%라고 그러지만요. 그 늘어나는 추세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실적이 대단히 좋은 종목인데 그동안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여기도 이제 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광객이 1월에서 3월까지 한 30만 명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또 제주도예요.
또 이제 단체 관광객이 한 5월이면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카지노 쪽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롯데 관광개발이 그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3년 동안 적자를 이렇게 코로나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그런 회사죠. 그러다 금년에는 한 600억 정도 지금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관광객 지금 들어오는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 기대한 수치보다 더 영업이익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GKL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롯데 관광개발을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팔고 싶은 사람들 많이 팔고 지금 보면은 요 매물대에 지금 딱 이렇게 부딪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좀 몸이 가벼워진 그런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롯데 관광개발이 또 이제 최근에 뉴스 보니까요. 자산 재평가해서 몇천억 단위로 이렇게 또 현금 다시 이제 재평가죠.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재무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 그 그래프 모양이 매집 초기 단계 같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쳐드는 모습이 지금 들어가기에 좀 이렇게 매력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존 비존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6%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21%가 올랐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조정이다. 대세에 지장 없는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도 보면 어제 270만 주, 오늘 98만 주거든요. 평소에 한 1, 20만 주 거래되던 게 대폭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손바뀜이 많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이제 더존 비전은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가 작년 2023년 3월 달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주가가 단숨에 50%가 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50%를 반납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때 뭔가 호재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모르는 이 사람들만 아는 뭔가 호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랬다가 그 호재가 딜레이 됐거나 캔슬된 거 아닐까. 좀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요. 지나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20% 오르면서 이렇게 다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국면에서 요때 이렇게 급등을 했던 요 국면에서요. 요 주식을 샀던 그 친구들은 뭔가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한 1년 지나놓고 나서 어제 이제 나온 뉴스죠. 인터넷 은행 설립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존비전이 그 중소기업들 회계 업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기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들이나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인터넷 은행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존비전이 자기의 강점을 아주 잘 살려서 신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호재가 작년에도 조금 이렇게 나왔지 않았을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들어왔다가 그 시기가 뒤로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제 금년 초에 이렇게 다시 좀 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 고점이 한 13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가격이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원이거든요. 한 3배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가격입니다. 실적은 작년 연말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이런 신사업 얘기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던 그 본업으로 해서 금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하나 눈에 띕니다. 거래량이 여기에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매물대가. 그러죠.
근데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시면 매물이 거의 없죠. 요 매물들이 한 3년 동안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 위에 그 다음에 매물대가 한 8만 원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물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종목이다.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상당폭 좀 올라줄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요 매물대에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 아닌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 매집 초기 국면으로 보이는 종목들 말씀드리면요. 자주 말씀드리죠. KH바텍도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 거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실리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흰진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쇼케이스, 요게 이제 알루미늄에서 텅스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KH바텍이 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붙고 있는데요. 기관 외인들이 요 앞 국면에서 대량으로 매집했다 이런 말씀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았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21선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삼성중공업은 한 1년 정도 길게 보고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반도체도 잘 되고 있지만 특히나 조선 쪽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00% 정도 이렇게 신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기여가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괜찮다. 요 21선에 지금 딱 닿아 있는데 그래프로 봤을 때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지수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생명선인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모양이 좋지가 않은데요. 특히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대장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지가 않았다. 그런 게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판단은 좀 이르고요. 다음 주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초에 제가 상황을 또 그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아직은 상승세가 그대로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